자, 그러면 제4과목 회로 및 제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회로 및 제어 제4과목은 61번부터 80번까지가 되고요. 61번부터 70번까지는 제어공학, 그리고 71번부터 80번까지는 회로 이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61번 제어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선도의 전달 함수가 RS분의 CS가 10과 같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아래 회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봤더니 자, GS 값으로 우리가 값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블럭 선도를 표현할 때 RS는 입력, 그리고 CS는 출력, 그리고 GS는 순방향 전달 함수가 되고요. HS는 대먹인 전달 함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RS분의 CS,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는 종합 전달 함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물론 이 블럭 선도의 종합 전달 함수는 메이슨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이슨 공식에 의한 종합 전달 함수. 자, 기본 정의식부터 쓸게요. RS분의 CS는 1 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결과값이 얼마였다? 10이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 블럭 선도에 대해서 종합 전달 함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시그마 페루프. 자, 페루프의 합을 취해서 마이너스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페루프는 두 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계한과 이렇게 나가지게 되는 부계한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전달함수의 분모 자리를 보게 되면 1 시그마 페루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페루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 가로 열고 페루프 이득의 합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썼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가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페루프 이런 형태로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마이너스가 각각 분배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1 플러스 페루프 이득 더하기 페루프 이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계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메이슨 공식에는 부호가 전부 다 뭐로 바뀐다? 플러스 값으로 바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위쪽에 들어가는 페루프 이득을 곱해주게 되면 GS 곱하기 H1S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플러스 GS H1S가 되고요. 자, 아래에 있는 페루프도 마찬가지요. 부계한이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요. GS H2S가 되겠죠. 플러스 GS H2S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향 경로 이득의 합은요.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 나가는 경로 딱 한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GS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결과값 얼마요? 10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본 문제와 같이 GS 값으로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를 우항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GS는 자, 넘겨서 10을 모두 곱해주게 되면은 10 플러스 10 GS H1S 플러스 10 GS H2S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항에도요, GS항이 존재하니까 얘를 좌항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물론 넘길 때 GS 값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GS 대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자, 현재 이게 플러스에 대한 부호니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자, GS로 묶은다라고 했으니까 10H1S만 남겠네요. 10H1S. 자, 여기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면서 GS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H2S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항은 남는 건 1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방향 전달함수 GS 값은
자, 넘겨주면 끝날 것 같아요. 1-10 H1S 마이너스 10 H2S분의 10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은 자, 분자에 10이 있으면서 10H1S, 10H2S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61번 문제는 자, 신규 문제입니다. 신규 문제.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이슨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안정하면 우리가 루스 선도에 의한 안정도 판별법을 우리가 제시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위 부계한 설비에 먼저 종합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달함수 MS는 앞에서와 같이 1-시그마 페루포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현재 페루프가 자, 이렇게 곱했을 때 부계한이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1 플러스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K분의 전향 경로 이득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K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줘요? 분모 분자에다가 자, 여기는 분모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자, 곱해주게 되면은 그대로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서로 약분되니까 2K. 자, 이것도 서로 약분되니까 2K가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자, 이렇게 대먹임 전달함수 HS 값이 1인 설비를 단위 궤한 시스템이다. 단위 제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이때 가압부가 마이너스로 가압되게 되면 우리는 단위 부계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종합전달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모 분자를 더해서 분모에 분모 분자를 더해서 분모에 그리고 순방향 전달함수의 분자를 그대로 분자로 가져가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너무 간단하죠? 이 1-페루포분의 전향 경로 이득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분모 분자, 순방향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분모로 분자를 그대로 분자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정도 판별하기 위해서는 특성 방정식이 필요했었죠. 그럼 특성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특성 방정식은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2K 이퀄을 0이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순방향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0으로 두게 되면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개해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 전개하게 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2개 더하면 3S 플러스 2개 곱하면 2가 되겠죠. 자, 근데 앞에 S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특성 방정식 다시 한번 쓰게 되면 S의 3차 플러스 3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K 이퀄 제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도 판별할 때 3차 방정식 나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자, 다시 한번 특성 방정식 기본 형태 써볼까요? 자, AS의 3차 플러스 BS의 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D 이퀄 0일 때 안정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 B, C, D가 존재하면서 0보다 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자, 안에 있는 상수 B, C를 곱한 값과 바깥에 있는 상수 A, D를 곱했을 때 B, C 값이 커야 안정인 조건을 갖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조건 한번 만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에서 자, D 값 2K가 0보다 커야 할 것이다. 이게 1조건이죠. 이게 1조건입니다. 자, A, B, C, D. A, B, C, D에서 A가 1, B가 3, C가 2, 그 다음에 D가 2K니까 2K가 0보다 커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개 곱하게 되면 6이 되고요. 자, B, C를 곱한 게 커야 돼요. 2개 곱하면 6이 되고요. A, D를 곱하면 2K가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요. K는 0보다 커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서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K는 3보다 작아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K는 0보다는 커야 하고 3보다는 작은 영역에 들어와야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입니까?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답은 1번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입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근계적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 K값은 얼마냐? 제가 근계적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때 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 또는 실수축을 벗어나는 이탈점 이런 것들은 문제 속에서 삭제하자라고 말했죠. 그래서 63번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자, 이번에 나왔죠. 그럼 앞으로 10년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어 요소의 표준 형식인 적분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 값은 얼마가 되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S가 들어가면 미분 요소, S분의 1이 들어가면 적분 요소, 자, 비례상수 K만 있으면 비례 요소, 그 다음에 1 플러스 TS분의 K가 되면 1차 지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블럭 선도의 제어 시스템은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다. 이 제어 시스템의 제어 요소인 GC1의 K값. 자, GC1의 K값. GC1은 K값만 나와 있고 심표 GC2가 요 값이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자, 이거 띄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K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요거죠. 정상 상태 오차, 편차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정상 편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입력 함수가 우리가 계단 함수를 주게 되면 우리가 정상 위치 편차. 지금처럼 단위 램프, 단위 속도 입력을 주게 되면 정상 속도 편차. 그리고 입력에 포멜선 함수를 주게 되면 정상 가속도 편차 상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요점 정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위 램프 입력을 주게 되면은 정상 속도 편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ESV 정상 속도 편차는 KV분의 1이다. 자, 이때 KV라는 거는 정상 속도 편차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 속도 편차 상수 KV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1승 G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G는 바로 뭡니까? G는 바로 게르프 전달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르프 전달함수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블럭 선도에 대한 기본 형태 순방향 전달함수 GS 그리고 대먹인 전달함수 HS. 자, 이게 부기한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페루프 이득 GS, HS 값을 제가 이하
G라고 그래가지고 게르프 전달함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게르프 전달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GC1, GC2 그 다음에 GP 값 3개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앞에를 보게 되면 우리가 GC1은 K, GC2가 여기 있고요. GP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3개 다 곱할게요. 그럼 여기 밑에 거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 1승 곱하기 게르프 전달함수는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모 가로 열고 1 플러스 0.2 S가 되고요. 자, 분자 써보겠습니다. 20 곱하기 요거 곱하기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에 1 플러스 0.1S 곱하기 K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S끼리 약분되고요. 그리고 S 대신 0을 대입하니까 0, 0, 0, 0. 그럼 자,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그러니까 2하고 10하고 약분되면 10이 되겠네요. 그럼 10 곱하기 1 곱하기 K가 되니까 속도 편차 상수 얼마가 만들어진다? 10K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 속에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의 편차, 정상 속도 편차가 0.01일 때 K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상 속도 편차 KV분의 1에서 10K를 대입하면 10K분의 1인데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였다? 0.01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그러기 위한 이 K값은요. 자, K값은요. 2개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0.01분의 1이 되니까 2개 곱하면 0.1이니까 자, 범수치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RS분의 CS 전달함수 얼마냐? 자, 이것도 역시 메이슨 공식이에요. 그래서 메이슨 공식 MS는 1 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천연경로 이득이다. 그러면은 1 페루프. 자, 여기서 페루프는요. 요렇게 있겠죠. 2개 곱하면 5, 3, 15. 플러스 요렇게 페루프. 요렇게 곱하게 되면요. 2, 3은 6에다가 4를 곱하니까 24가 되겠네요. 24분의 천연경로 이득. 천연경로 이득은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3,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요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39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1에다가 마이너스 39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8분의 6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7번 문제입니다. 단위 계단 함수 UT. 자, 단위 계단 함수 UT는 크기가 얼마였다? 1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Z 변환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Z 변환값. 너무나 쉬웠죠. Z 변환 어떻게 한다고요? Z분의 Z의 크기를 빼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만약에 자연계 함수 펑션 오브 t가 2의 마이너스 AT였다 라고 하게 되면 2에 대한 Z 변환 어떻게 한다고요? Z분의 Z의 크기를 빼줘라. 2의 마이너스 AT. 대신에 시간의 함수를 주기 함수 라지T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문제는 UT 함수 값이 주어졌으니까 해당하는 정답은 Z-1분의 Z.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논리회로와 등가인 논리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거 엔드게이트에다가 버블이 붙었죠. 그럼 엔드게이트에다가 버블이니까 부정하는 거죠. 나트를 시킨 거죠. 그래서 랜드게이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드게이트는 우리가 도트 연산을 취하는데 도트 취한 연산, 다시 말해 곱하기를 취한 연산에다가 반전을 취해라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식 y는 자 여기 입력은 A 시그널과 B 시그널이 AND 게이트가 됐는데 출력단에 반전이 있더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C 신호와 D 신호가 AND 게이트인데 C 신호와 D 신호가 AND 게이트인데 출력에 반전이 있겠죠. 랜드 게이트. 자 그럼 이와 같은 두 개의 시그널이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AND 연산이 되는데 출력이 또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부정은 긍정이 돼서 없어지고요. 서로 지워지고요. 그러니까 A 도트 B가 되고요. 자, 도트 연산자. 자, 도트는 AND 게이트. 회로로 따지면 직렬회로죠. 그럼 직렬의 반전은 병렬회로예요. 병렬회로는 우리가 OR 게이트로 더하기 심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되고요. 반전 지워지게 되면 C 도트 D다. 자, 그럼 우리가 좌측 연산에서 더하기보단 곱하기가 먼저죠. 가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 A 도트 B 더하기 C 도트 D 정답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9번 문제 가져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 S1, S2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행렬이 우리가 개수행렬 A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0,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값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 방정식에 따른 특성 방정식 어떻게 표현해요? 자, 상태 방정식에 따른 특성 방정식은 디터미넌트. 자,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행렬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디터미넌트 Si-A 행렬이 제로가 되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Si-A 행렬의 값은 얼마가 되냐? 자, 현재 A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럼 SI. 자, 일단 I는 단위 행렬인데 단위 행렬에 S를 곱하게 되면 S00S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A 행렬 뺄게요. 그러면 0,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행렬은 같은 자리끼리만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 빼기 0은 S, 0 빼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S 빼기 마이너스 5는 S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Si-A는 얼마가 돼요? 자, 이게 디터미넌트를 쓴 이유가 절대값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행렬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렬식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행렬식은 크로스끼리 곱해가지고 빼주는 거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요? 곱해주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5S가 되죠.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6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된다? 이게 제로가 된다. 자, 제로 쓰지 말고 우리 특성 방정식 이 형태를 그대로 떼어볼게요. 그러면 특성 방정식은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이 되죠. 그렇다면 이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라는 거는 2 더하기 3이란 뜻이고 6은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 fs는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이코르 제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때 특성근을 구하게 되면 S1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0이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S2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고, 자, 이러한 제어 시스템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가 1.0일 때 이득과 위상각은 각각 얼마냐? 자, 이것도 기본 문제죠. 자, 먼저 주파수 전달함수에서 오메가에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파수 전달함수는 J 100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자, J를 우리가 극형식에 대한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자, 우선 100이라는 거는 10의 2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J는 90도가 앞서 나가라 라는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가 없으면 0도를 지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 이용하게 되면 10의 2승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될 것이고요. 각도에서 나누기는 각도의 빼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위상각은 마이너스 90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또는 4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득을 구하면 되겠죠. 이득은 20 로그 10의 주파수 전달함수의 절대값이다. 자, 절대값은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를. 따라서 20 로그 10에 마이너스 2승을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승 앞으로 넘어가지죠. 그럼 마이너스 40 로그 10에 10이 되고, 로그 10은 1이죠. 그러니까 몇 대 10에 마이너스 40 데시벨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제어 문제가 될 것 같아요.